흙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물 만들기. 흙은 왜 소중할까요? 식물이 어디서 살아요? 흙에서 살죠. 그렇게 흙에서 양분을 얻어서 식물이 살아가요. 또 흙 속에는 많은 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흙은 다시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흙이 모두 떠내려가서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흙 안에 살던 동식물이 살 수 없어지죠. 흐르는 물에 의해서 흙이 깎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무를 심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흙이 만들어지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흙은 지표가 깎인 곳에서 흐르는 물에 의해 짧은 시간 동안 먼 곳으로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지표가 깎인 곳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흐르는 물 때문에 흙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흙이 깎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흙이 깎여서 떠내려가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언제 흙이 깎여서 떠내려갈까요? 흙이 깎여서 떠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산사태가 나서 흙이 깎여서 떠내려갈 수 있어요. 또 도로공사나 하천공사 등으로 흙이 깎여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는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잘린 땅, 절개지라고 불리는 이 땅에 나무가 없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빗물과 흐르는 물에 의해 쉽게 흙이 깎여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공사를 하려고 산을 깎으면 그곳에 살고 있던 동식물이 살아갈 터전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도로공사를 시작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흙이 깎여서 떠내려가는 경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흙이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나무나 풀이 흙을 덮고 있고요. 사방공사와 같이 구조물로 흙이 깎이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흙이 깎여 나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흙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물, 사각 틀을 이용한 시설물, 망을 이용한 시설물, 섭재를 이용한 시설물, 어떤 특징이 있어요? 먼저 흙을 덮어주는 것들이 있죠. 또 흙을 고정하여 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에 의해 흙이 깎여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시설물을 어떻게 만들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흙이 깎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러게. 그런 특징을 잘 생각해서 시설물을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여러분들도 흙이 깎여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보고 어떤 준비물로 만들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결하기. 다음 예시를 참고해 모든 별로 흐르는 물에 의해 흙이 깎여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을 설계해보고 만들어 봅시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스케치북, 그림도구, 수수깡 여러 개, 시침바늘 여러 개, 양파망, 셀로판 테이프, 자갈, 물 뿌리개, 물, 나만의 준비물. 어떻게 할까요? 도로공사 등으로 깎인 산 경사면의 흙이 흐르는 물에 의해 깎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을 설계해 봅시다. 설계한 시설물을 만들어 봅시다. 만든 시설물을 경사진 흙 위에 설치합니다. 시설물에 물을 뿌려보고 흙이 깎이는 정도를 관찰해 봅시다. 함께 나누기. 친구들에게 우리 모둠이 만든 시설물을 소개해 봅시다. 다른 모둠에서 만든 시설물을 살펴보고 우리 모둠이 만든 시설물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모둠으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면 개별적으로 시설물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만든 시설물을 같이 살펴볼게요. 사각 틀을 만들어서 흙을 고정한 경우도 있고요. 또 사각 틀에다가 망을 싸서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네요. 또 솜으로 흙을 고정한 경우고요. 빨대를 여러 개 연결해서 흙이 깎여나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설물을 설계해보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계한 시설물을 실험 관찰 33쪽에 같이 그리고 특징을 적어 볼게요. 흙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물 만들기. 흐르는 물에 의해 흙이 깎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 설계도를 그리고 설명하는 글을 써봅시다. 시설물 이름, 사각흙 지킴장치. 이거는요, 시설물 이름, 설계도, 설명하는 글 이런 거는 제가 예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상한 것을 그리고 설명하는 글도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테두리가 수수깡으로 되어 있어 튼튼하고 잘 고정할 수 있다. 거즈로 안을 채워 흙이 물에 의해 떠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또 테두리가 수수깡이 아니라 다른 거라면 왜 그 재료를 선택했는지, 물에 의해서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설계하였는지 등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2번, 만든 시설물을 경사진 흙 위에 설치한 뒤 시설물에 물을 뿌려보고 흙이 깎이는 정도를 써봅시다. 가운데 부분에서 흙이 약간 움직였지만 수수깡으로 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시설물을 설치한 부분은 흙이 잘 보존되었다. 등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모둠에서 만든 시설물을 살펴보고 우리 모둠이 만든 시설물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써봅시다. 시설물을 여러 개 연결해 넓은 범위의 흙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끈이나 시침바늘을 사용해 작은 시설물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아니면 시설물 가운데 있는 거즈에 뿌리를 잘 내리는 작은 식물에 씨를 뿌리면 더욱 흙이 잘 보존되고 보기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흙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줄게요. 토양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 방법. 1번, 토양과 나무가 있는 숲에서 놀기. 부드러운 흙이 주는 촉감, 나무가 만들어낸 깨끗한 공기, 흙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와의 교감 등은 토양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2번, 도심의 자투리 땅에 나무와 꽃 심기. 도시의 나무와 꽃을 심으면 토양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렁이, 딱정벌레 같은 다양한 생물도 살게 되어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3번, 경사진 토양에 식물 심기. 경사진 곳에 있는 토양이 잘 깎이므로 식물을 심어서 토양 유실을 막을 수 있어요. 4번, 오염물질이 토양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기. 오염물질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미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5번,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생활 실천하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토양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가급적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면 즉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기, 오염된 토양은 빠른 시일 내 원상 복구하기 등이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면요, 즉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주세요. 오염된 토양을 방치하며 오염이 확산되어서 주변 토양 및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어요.
또 오염된 토양은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를 해야 해요. 오염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즉각 정화해야 하죠. 정화 조치가 늦어질수록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 주변에 흙이 유실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일부 해수욕장에서는요,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흙이 유실되고 있어요. 특히 전문가들은 동해안에 있는 많은 해수욕장이 침식작용으로 흙이 유실되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통 바닷가 모래는요, 파도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그만큼 다시 채워져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순환고리가 끊어지면 해수욕장에 쌓이는 모래보다 빠져나가는 모래가 많아지게 돼서 해수욕장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해수욕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흙을 더 보충하는 동시에 수중 방파제를 설치하여서 파도의 세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수중 방파제는 해안으로부터 먼 바다 쪽으로 떨어져 해안과 거의 수평으로 만들어지는 높이가 낮은 방파제예요. 이 처음에 파도가 오게 되면 수중 방파제 없이 그냥 흙과 만나면 많이 깎여요. 그런데 수중 방파제에 의해서 에너지 분산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기 때문에 파도의 힘이 약해져서 침식되는 모래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흙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물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흙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물을 만들고 실제로 실험도 해보시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천 방법을 진짜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3단원 지표의 변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